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수가 좀 달라졌죠. 3일 동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사이클을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추세를 볼 때 1분 차트에서 300선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300선 아래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매도 힘이 강하냐, 매수 힘이 강하냐 이제 그걸 가늠하는 건데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힘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코스피는 월요일마다 올라요. 예, 월요일마다 플러스가 나는 현상이 최근 들어 한 달 동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특이한 건 뭐냐면 목요일엔 또 약합니다. 최근 5주 동안에 합번 빼놓고는 4번이 목요일에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올라가고 목요일엔 빠진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위클리 만기 이런 것들하고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뭐 지수가 플러스 나거나 마이너스 나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실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좀 선물 옵션 파생 쪽 이런 쪽에 좀 영향이 큰 게 아닌가. 일단은 이제 시장 지수 자체는 이제 그렇게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조금 영향을 준 건 시장이 이제 힘있게 밀고 올라가지 못했던 거는 이제 국채 금리가 올랐거든요, 다시. 근데 4.25 왔다 갔다 하던 국채 금리가 우리 증시 돌아갈 때 4.29까지 올라가면서 이거는 좀 위협적인 요인이 됐고 반면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살짝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눌린 거는 일본에서 좀 어쩌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할지도 몰라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또 중국도 위안화 시장 개입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위안화가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눌렸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금리도 불안정하고 환율도 불안정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방향 잡기는 좀 어렵고 그 안에서 그냥 종목 장세만 좀 치열하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주말에 살짝 올랐는데 51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단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애플 대장주도 역시 21선에서 막혔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끌어올릴 정도의 엄청난 힘이 가세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해외 증시 쪽은 오늘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고 대신 이제 대형주들의 어떤 수급 그러니까 해외 쪽 요인보다는 이제 대형주의 수급 동향이 우리 증시에는 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에서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닉 티미라우스 이거 그냥 사실상 연준 대변인이라고 별명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연준에서 기존에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긴축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이 높았었는데 일부에서는 금리 너무 올리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9월은 그냥 무조건 동결이고 11월, 12월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어떤 주장도 나오고 있냐면 11월에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상한데 싶으면 빠르게 금리 인하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11월에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쪽으로 기울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은 분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 인사들이 강경하다가 조금 와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계속 세게 진행되지는 않겠구나. 어쩌면 이게 끝일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준 게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4.4는 안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상을 좀 심어준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시황적인 측면이고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좀 심각한 건 그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주들이잖아요. 9월 들어서 하루 빼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뉴스가 되고 있죠. 근데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다 놓은 어떤 리튬 원재료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왔는데 지금 이제 이게 8,000원으로 떨어지면 가공해서 팔 때는 이제 사들이는 쪽에서는 이거 유가하고 좀 비슷한 원리죠. 그러니까 니들 8,000원밖에 안 하니까 더 싸게 공급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핑계 아니냐. 또 하는 곳에서는 2차 전지 하락 베팅에 수익이 나는 인버스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 남았죠. 그러니까 이 상장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좀 찍어 누르는 것 같다. 이거 상장하면 시장 2차 전지 빠지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2차 전지가 지금 ATM기 역할이 돼버렸거든요. 이거 현금 빼서 다른 종목 사야지. 뭐 이렇게 돼버려서 지금은 이제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오늘 테슬라를 끌어올리고 그게 이제 영향을 줄지, 요거 이제 화요일 이후에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지 그 계기를 테슬라가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영향을 주는지 요거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 차트 보면 레인보우 로버가 잘 보시면 이게 1분 차트거든요. 이게 이제 120선 이게 브라운색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때는 나무색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색 타고 올라가다가 이게 오후에 깨졌어요. 1시 넘어가면서부터 깨져서 하나의 패턴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창구에서도 단타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버가 이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또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1만 1,000원 제가 지난 주말에도 계속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11만 1,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제 그 선이 일단은 또 지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박스권이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빨리 저 61선과 21선 위치하고 있는 11만 7천원, 8천원을 넘어가 줘야 이제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켜야 될 선은 지켰다라는 거는 긍정적.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제가 주말에 일라이릴리가 미국에서 되게 강한데 우리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선별적으로밖에 안 움직인다.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뭐 대장주가 지금 차바이오가 됐는데 사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바이오가 계속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바이오주들이 어떤 여기서 이제 수급을 좀 받는지 로봇과 이런 데서 수급을 받는지 아니면 이게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오후에 HBM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넘어가는지 요 구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오늘 뭐 코스피는 매수, 코스닥은 매도. 근데 규모가 크지는 않았죠. 매매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매수 1, 2위.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근데 금융주가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보험사, 그 은행주들, 그다음에 기관도 삼성자이닉스 1, 2위.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삼성자이닉스 1, 2위로 매수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조선주라든가 금융주 역시, 그러니까 금융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을 동시에 매수했다라는 게 오늘 수급의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레인보우 로봇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바이오 제약 이제 부류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종목은 제약 바이오로 분류되는 종목을 좀 많이 담았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LNF 뭐 2차 전지 쪽을 이제 매도 쪽에 갖다 놓고, 매수 쪽에 이제 엔터주들 조금 받은 게 있었고, 요 순위 아래쪽으로 가서까지 포함을 해놓고 보면 오늘 반도체 쪽도 은근히 종목수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이제 매수했다가 쉬었던 반도체, 그 다음에 엔터,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 이렇게 이제 새 업종을 좀 담는 예, 그런 경향을 보였다. 이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애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 새 버전 앞두고서 오늘 어제 이제 막혔던 21선까지 좀 전진을 하느냐. 이제 애플의 어떤 주가가 중국발 재료를 뛰어넘는.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담으로 좀 눌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일단 넘어가 주면 그 부담을 좀 같이 덜어내는 효과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거냐. 당연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같이 계속 뭐 9일 연속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 좀 될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가 올라가다가 좀 주춤했는데, 로봇주의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약간 음봉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와 제약 쪽으로 좀 수급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제 2차 전지로 갈 거냐. 그러니까 로봇주 변동성 이후에 이제 수급 구도, 요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특징주는 뭐 제가 뭐 재건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간 게 있어서 뭐 이게 이제 특징주였는데 뭐 요건 뭐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제가 차트를 애니메이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가장 오른쪽이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저 유가는 굉장히 일상의 여러 가지 항목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건 분명히 부담이 되니까 요거는 조금 경계 요인. 근데 이제 90달러 초반에서 정점 맞고 떨어지는 쪽으로 가주면 제일 이제 좋죠. 근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 물론 이번 주에 나올 거는 근원은 전달보다는 좀 내려오고 기본 인플레이션은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근원이 내려갈 수 있는 이유로 보는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보시고 계신 차트가 뭐냐면 임금 상승률. 예, 임금 상승률을 이제 설문하고 그 중간값을 한 거거든요.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요 세 번째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임대료 추이인데 이게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와 어떤 저게 임금 상승률이 국제 유가를 아직까지는 상쇄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이 항목이 딸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제가 보기엔 이제 최대 한도치는 90달러 초반. 예, 그 안에서 이제 방어가 되면 인플레이션 걱정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95달러 이렇게 가버리면 또 지금 내려오고 있던 수치까지 좀 망가지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국제유가의 핵심은 이제 90달러 초반까지를 한계로 볼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도 뭐 계속 추이를 봐야 되는 거라서 이후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방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지 철수되는 게 오늘이니까 오늘까지 뭐 공지 참고해 보시면 거기 내용도 올려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